가난한 사람들을 사귀지 마세요. 평소 이러한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은 나보고 피도 눈물도 라고 합니다. 하지만 나름 이유가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크게 세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글자 그대로 돈 없는 사람. 이들과 사귀면 밥을 먹든 술을 먹든 어차피 부자인 내가 돈을 내야 합니다. 쓸데없는 지출을 막기 위해선 쓸데없는 만남을 삼가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만나지 않는 것이죠. 두 번째는 돈이 없을 뿐더러 남에게 줄 정보도 남을 즐겁게 해줄 재능도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더욱 피해야 합니다. 저는 시급 수천만 원짜리 사람입니다. 그리고 비즈니스맨입니다. 남과 사귈 때도 늘 투자 대비 효과를 염두에 둡니다. 수천만 원의 기회비용을 떠안으며 가난한 사람을 만날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가난하더라도 좋은 정보를 갖고 있거나 나를 즐겁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돈을 아까워하지 않고 팍팍 씁니다. 왜냐면 이로 인해 나는 더 성장할 수 있고 유쾌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국 다 많은 수입으로 이어지니 충분히 수천만 원의 가치가 있는 겁니다. 뛰어난 젊은이라면 가난해도 만납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젊은이들과 만날 때입니다. 저는 이들로부터 평소 모르던 정보를 많이 얻습니다. 그리고 굳이 정보가 아니더라도 어울려 놀거나 잡담을 하면 평소 보지 못했던 관점과 평소 얻지 못했던 영감을 받곤 합니다. 홈트레이딩 시스템이 처음 나왔을 때 우연히 한 젊은 증권맨으로부터 인터넷을 통해 주식 거래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는 지극히 평범한 사용법이라 별거 아니라고 했지만 내 입장에서는 모르는 세계를 가르쳐줬으니 감사의 뜻을 보내는 것은 당연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으로 엄청난 액수의 대량 주문을 했습니다. 또 이런 적이 있었어요. 옛날만 하더라도 혼전 선교가 터부시 됐는데 저는 젊은 사람들과 자주 만나 앞으로 성문화가 개방되리라 짐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영하는 예식장에서 속도 위반 커플에게 예식비 무료라는 파격적인 마케팅을 진행했습니다. 시대에 맞다고 봤기 때문이죠. 결과는 대성공이었고 엄청난 입소문을 만들어내는데 성공했죠. 매력적인 여성이라면 가난해도 만납니다. 일벌레인 나도 이를 잊고 심신을 해방시키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이때 내가 기쁘고 즐거워진다면 이것은 무엇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성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일에 대한 의욕이 왕성해집니다. 로맨스는 결코 돈과 시간 낭비가 아닙니다. 몸과 마음을 상쾌하게 해주는 레저 활동에 돈을 쓰는 것과 같은 것이죠. 빛나는 매력을 가진 여자와 즐겁고 지적인 시간을 보내는 것은 참 좋아요. 물론 돈을 목적으로 접근하는 여성도 많아요. 뭐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돈을 줄 것인지 말 것인지 정하는 것은 아니까요. 저는 내게 이득이 된다고 생각되면 상대의 속셈을 알면서도 돈을 씁니다. 대신 자기중심적인 데다가 대화를 해도 재미없는 여성이라면 식사 한 번으로 끝내요. 부모님의 인맥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적극 이용하세요. 저는 평소에 별칭으로 14광의 남자라는 말을 듣곤 했어요. 일본에서는 부모님의 후광을 7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부모님이 재벌인 데다가 장인 어른이 유력 신문사주라서 14광이라고 하더군요. 저는 전혀 개의치 않았어요. 창피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제 경쟁력이라 봤어요. 사실 알고 보면 누구나 주변 도움을 받아요. 저 또한 14광을 잘 써먹었어요. 그게 문제가 되나요? 오히려 그것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게
위대한 인생의 선배인 부모님을 실망시키는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14광보다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이에요. 저는 아버지와 장인을 뛰어넘었잖아요. 떳떳합니다.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사람을 가리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청탁병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맑은 것과 탁한 것을 모두 아우른다는 의미로서 양지와 음지의 사람들을 두루 사귄다는 것입니다. 저는 검은 세계의 친구들을 알게 됐고 정치를 했을 때 그들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선것이 무료로 움직여주거든요. 전국에 몇만 명이나 되는 조직원을 가진 오야분과 친하게 지내면 이들 표를 그냥 얻을 수 있습니다. 일반 유권자 대상으로 유세하는 것보다 훨씬 싸게 먹히는 셈이죠. 다만 제 경험에 따르면 이들은 인간관계와 체면을 중시하더군요. 따라서 성의를 다해 대접하고 체면 깎는 언동을 삼가면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풋내기와 사귀는 것을 권하지 않습니다. 거물에게는 의외의 선물이 먹힙니다. 지금이야 재벌이 됐지만 저도 과거에는 자동차 딜러나 골프장, 캐디와 같은 힘든 일을 한 적이 있고 이른바 잘 나가는 사람들과 친분을 트고자 노력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방법으로는 선물이 가장 좋은데요. 제 개인적인 경험에 따르면 상대방이 거물일수록 흔한 선물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면 명절에 과일이라든지 고기를 보내는 식이죠. 저는 다르게 접근했습니다. 부인의 생일이나 결혼기념식에 고향에서 수확한 사과를 보내는 식으로 내 이름을 상대방 머릿속에 각인시켰죠. 그런데 그게 맞다고 보는 게 주위 젊은 친구들 중에서 뜬금없는 시기에 커다란 배나 라면을 보내는 사람이 있어요. 신기하게도 기억이 남더군요. 일단 다르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 작전을 의외의 선물이라 부르고 싶어요. 알고 보면 모든 인간관계는 기브 앤 테이크입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불쾌할 수도 있다고 봐요. 하지만 기본적인 접근이 그래요. 제가 쓸모가 있어서 주위 사람이 몰리듯 저 또한 쓸모가 있는 사람을 대접해줍니다. 혹자는 인간관계마저 계산적으로 삼다니 정말 살벌하지 않느냐 이야기하는데요. 오히려 한쪽이 무조건 퍼주는 관계는 이용당하는 일방적인 관계라 봐요. 서로에게 힘이 되고 힘이 되어주는 관계가 훨씬 인간적이고 사랑이 넘친다고 봐요.